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술, 도박, 그리고 남자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새끼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을 갔던 엄마가 거의 30년 만에 다 늙어가지고 피똥 질질 싸면서 아이고 내 좀 살려줘 하는 사연인데요. 예, 꽃이죠.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새끼들 다 버리고 도망을 간 엄마가 27년 만에 편지를 보냈네요.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 잘 가 이 할매야. 원제,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엄마에게 편지가 왔어요. 정확히 27년 전 저희 엄마라는 사람은 자식 3명을 한꺼번에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오빠가 18살, 제가 16살, 그리고 동생이 14살. 동생도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우리 3남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아빠와 함께 참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한참 사춘기였던 저희 3남매와 또 나이가 젊었던 아빠, 심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었죠. 진짜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참고로 아빠의 경우 저희 남편이 항상 그랬습니다. 야, 장인어른은 법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이죠. 네,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희 아빠 정말 깔끔한 분이셨고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 늘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 당신 자식들인 저희들 모두 아껴주셨고 진짜 최선을 다해 정성껏 보살펴주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 저희에게 엄마라고 불렸던 그 여자가 새끼들인 저희들마저 다 버리고 집을 나간 이유? 별거 없어요. 그건 바로 도박, 화투, 그리고 술, 또 남자였죠.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한참 지지고 볶으며 살다가 아빠는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전부 다 집으로 붙이셨는데,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엄마라는 여자는 당시 30대 중반이었어요. 술과 도박 그리고 남자를 만나는데 죄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말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가출을 한 건데 그때 39살이었어요. 이때 오빠가 18살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20살, 21살에 결혼을 한 거네요. 되게 일찍 하긴 했네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당시 이 여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빠, 난리가 날까 두려웠던 그 여자는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가 집을 나가버린 후 저희 아빠는 또 몇 년간 일수를 찍으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당시 동네 이웃들에게 몰래 빌려다 쓴 그 많은 빚을 저희 아빠는 아무런 불만도 말씀도 없이 다 갚으셨죠. 묵묵히. 그리고 그러는 와중 몇 년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결국 저희 아빠는 이혼 신청인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어찌어찌 당신 혼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뭐 몇 년간 소식이 없으면 혼자서도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러고 있던 사이 저희들은 계속 학교만 다녔죠. 자세한 이야기는 듣질 못했어요. 아직 어린 너희들이 알아봐야 좋을 게 없다 이러시며 당신은 늘 함구를 하셨죠. 그러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당신은 입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 안 그래도 우리 버리고 간 여자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 죽여버리고 싶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아빠는 계속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었나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 여기셨나 봐요. 비록 이혼 신청은 했지만. 그래서 자식들인 저희가 악한 마음, 그런 어떤 원한 같은 걸 품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숨기고 계시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결국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풀어놓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나이도 어느덧 43살.
아빠 당신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도 넘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곁엔 2명의 자식이 있고 또 아빠만큼이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뭐 많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따스한 저희들만의 보금자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빠가 곁에 안 계셔도 행복하게 또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건 또 갑자기 뭔 일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왔네요. 이거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아침에 저희 둘째 유치원 버스 태워주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길 우편함에 있던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니 잠깐 그 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었나? 그때 저희 3남매에게 동시에 어떤 우편물이 날라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자식들인 저희에게 연락을 한다니 어쩐다느니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오빠 말이 부양 의무를 포기해야만 그래야 그 여자가 기초수급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양 의무 포기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오빠 나중에 우리가 부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냥 놔둬. 소송 걸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버리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신경을 껐죠. 오빠가 하는 말 그대로 뭐 굶어 죽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그때 알게 된 건지 뭔지 어떻게 뭐 저희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네요. 여튼 일단 뜯어봤는데 내용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랑 연락처 그리고 꽁꽁아 정말 미안하다 라는 딱 한 문장.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진짜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제 자신이 정말 묘하고 이상했어요. 전날 그렇게나 원망을 했던 존재인데 이건 뭐 그 어떤 불쾌함도 아픔도 또 설레임 같은 것도 없고 보고 싶다라는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 어떤 애증이나 증오심도 안 느껴졌어요. 말 그대로 돌부처처럼 담담했죠.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 70 가까워지니까 자식들 생각이 나는 건가? 아니면 전날 오빠가 말을 했던 것처럼 진짜로 굶어 죽을 판이라 급해서 이러는 건가? 일단 혹시나 해서 바로 오빠랑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슬쩍 떠봤는데요. 뭐 다들 아무 일 없나 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저한테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데 뭘까? 나 말고 다른 자식들 주소는 모르는 건가? 그게 아니면 내가 유일한 딸이니까 그런 내가 제일 마음이 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만 보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림없죠.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 당신은 먼지조차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편지는 보자마자 바로 불에 태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제가 혹시 너무 잔인하다고 여기시나요? 사실 그래요. 편지를 완전히 태우고 난 후에 그래도 연락은 한번 해봤어야 했나? 이런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고 뭐랄까 좀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만약 다음에 또 이런 편지가 오면 사실 저도 모르게 번호를 외워버렸습니다. 맨 뒷자리가 옛날 저희 집 번호라 외워지더라고. 가운데 번호만 외우면 되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참에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걸 저희 오빠나 동생에게 알려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래저래 살짝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댓글 1번. 에이, 쓰니도 이미 알잖아요. 그거 돈 때문이야, 돈. 그러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마 쓰니 오빠 말처럼 굶어 죽을 판인가 본데 그래도 지가 낯짝이 있으니까 소송은 못 거는 거지. 2번. 돈 아쉽고 병수발할 사람 필요하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남들처럼 며느리, 딸, 손자, 손녀 끼고 지내고 싶어 저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겁하네요. 아들들은 무서우니까 못 보내고 그나마 마음이 약할 것 같은 딸내미한테 편지, 그것도 꽁꽁아 미안하다.
진짜 소름 돋는 할매네.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거 다 술수야. 3번. 이제 그만 용서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그게 엄청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날도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 며칠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에 슬쩍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서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어도 감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쓴이는 딸이라고 이렇게 미안한 손을 벌리는 건데 그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연락은 말이죠. 딱히 뭔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되게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의미가 전부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얼마나 망설이며 또 부끄러워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말이죠. 게다가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그저 미안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이제 본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대댓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요. 연락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호구 취급 당합니다. 형제관계에 당연히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박살날 거고 그와 동시에 쓴이 남편에게도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연락하잖아.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안방 차지한다. 그러니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골칫덩어리인 경우 저 진짜 여러 봤다니까. 4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쓴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받아줬다가 피 보는 경우 몇 번이나 봤어요. 늙었다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 동정심에 한번 받아주면 자식들을 돈줄 취급하며 뜯어가다가 나중에 만족할 만큼 돈을 못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 명의로 폰 여러 대 만들어서 그걸로 깡을 해가지고 돈 만들고 집에 있는 귀중품 훔쳐 도망간 할배 할매들 제가 지금까지 3명이나 봤습니다. 3명이나. 그러니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시고 만약 또 연락이 오면 냉정하게 내치세요. 이거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난다. 이거는 말이죠. 일단 만약 저 같으면 저는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이게 사람이 원래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이 새끼는 꼭 죽여야겠다. 같이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죽이려고 든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 배에도 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각오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을 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각오는 하고 나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행위야. 저는 말이죠. 우유를 좋아하는데 마시질 못해요. 왜? 먹으면 한 잔만 먹어도 하루 종일 설사를 하거든. 그런데 우유는 고소하고 맛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내가 오늘 설사 한번 크게 한다. 이런 각오를 하고 마시거든. 우유도 이런 각오를 하는데 집을 쳐나가면서 아무런 각오도 없이 나갔다. 이건 벌 받아야지. 그죠? 맞다고 해줘. 응?